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우리 비욘디 여러분 구독자분들과 만나보고 있는 함익병쇼 피부과점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대장학문외과에 정말 그 교과서까지 집필하신 우리 양병원의 양영규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더군다나 또 이 의사이면서도 연예인급인 우리 함익병 박사님하고 이 같이 또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 방송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아는데 사실은 뭐 저도 원장님처럼 매일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는 임상의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원장님 모시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치질, 항문주에 생기는 세 가지 질환 뭐였죠? 예. 그 치핵, 치루, 치열. 예. 세 가지를 한번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외과 공부를 새로 했던 그 세 가지 질환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하는데 그러죠. 네. 일반인들은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치질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그러면 이제 잘 가르쳐야죠. 올바르게. 예, 예. 그러니까 치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 예. 전에 우리 양영 박사님 모셔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방송이 있으니까요. 치질에 대한 세 가지 치질에 대한 공부가 좀 궁금하시면 그때 한번 양영규 치질 이렇게 한번 쫙 나와요. 비욘디에서 보시고요. 오늘은 장내세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시청자분들께 좀 서비스 한다는 의미로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수 오래 사시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걸로 좀 주로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치질 자체로는 그게 뭐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내세균은 영향이 많지 않나요? 많죠. 네. 치질도 조금 중요하긴 하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입하고 네. 항문은 거의 같아요. 구조가. 예. 네. 왜냐면은 입은 피부에서 점막으로 가고. 맞네요. 네. 예. 항문은 점막에서 피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일반인들은 입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대학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항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어휴. 장루란 걸 배에다 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저기 주머니 차고 다니는 주머니 차지요. 네. 그거 불편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단 한 군데도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지만 항문처럼 중요한 데가 없고 또 우리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인공 항문을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 원리는 간단한데 그죠. 관략권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거기가 또 쇠를 갖고 우리가 닫았다 폈다를 못 하잖아요. 특수 실리콘 같은 걸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아니 해봤어요. 그렇게 네. 그러전에도 미국에서 물을 넣었다가 위로 뺐다 해갖고 만들었는데 네. 실패했어요 결국. 아직은 못 만들어요. 네. 그거 만들면 우리 그 한국에 한 3대가 먹고 살 거려. 그것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항문만 만들어도. 그렇구나. 사실은 우리가 인턴할 때는 이 저기 옆에 주머니 차고 있는 분 엄청 많았죠. 주로 이쪽에 많이 왼쪽에 많이 차죠. 그렇죠. 왼쪽에 차고 있으면 저희도 맨날 드레싱 해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걸 보기는 봤는데. 근데 그 피부가 예. 뻘겋게 되고 그 피부 이 대변인 묻으면 피부가 뻘겋게 돼요. 흔히 말하는 독이 오르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똥독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황달 네. 그런 그 색소들이 그 피부를 갖다 자극해서 그런 거거든요. 빌리르빈 성분들이 다 그렇군요. 예. 네. 예. 항문이 중요한데 그거를 병이 걸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장이 또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우리 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장수하려면 장을 지키는 핵심 비결 장내세균. 네. 오늘 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장이라고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나무는 뿌리에 여기서 영양분 흡수하고 수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은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지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 뿌리에 해당되는 거다. 아, 그 장 에너지 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예, 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또 이 장은 그 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이게 장내축이라고 그러죠. 네. 왜 그러면 뇌사가 돼도 사람 살아요. 그렇죠. 예. 예. 인공호흡기만. 예, 그리고 하면, 네. 이 장으로 계속 음식물을 넣어주죠. 투입을 일쪽으로. 해주면 네.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이 죽으면은 그건 사람 죽죠. 에너지가 없어지죠. 예. 에너지를 이 섭취를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긴장하면은 화장실 또 뭐 스트레스 있으면 변비가 있는 것처럼 네. 뇌하고 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뇌장축이라는 게 그 제가 80학번인데 예. 저희들 외과 수업 들을 때는 못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아, 이게 이 개념이 예. 나온 게 그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최근에 저널에서는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대장에 사는 균을 현기성균이라고 그래서 공기 싫어하는 세균. 예, 공기로 나면 다 죽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일본 의사가 이 1970년대쯤 해서 이런 균을 배양하는 방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공기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이 10%도 잘 뭐 배양을 못했죠. 그랬다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 기법으로 네. 이걸 거의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 뇌장축 뭐 이런 브레인 것도. 컷 엑시스라는 네. 게. 네. 옛날엔 뇌가 더 중요한 줄 알았죠. 장은 좀 잘라내도 네, 되고 네, 좀 네. 무시를 했죠. 예, 뇌가 명령을 내려야지 이 장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장이 불편해도 기분이 안 좋고.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소화 안 되면 기분 네. 나빠. 예. 예. 근데 또 반대로 기분이 안 좋아도 또 소화가 안 돼요. 되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뇌하고 장이 연결됐다는 거야. 아, 근데 뇌보다 장이 좀 더 중요한 것도 같다. 그 면역세포의 70%가 대장에 장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면역세포라면은 우리가 백혈구 같은 세포들 그걸 네.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뭐 마크로파지 대식 세포. 그렇죠. 그런 네. 거 뭐 림포사이트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 염기성 우리 이제 저런 거니 하여간 백혈구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세포죠. 장 내 보면 임파선도 많기는 많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많죠. 네, 우리 옛날에 수술할 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임파선에 약 70%는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수술할 때 그렇죠. 주변에 임파선을 다 전이가 있나면 확인했던 예. 게 맞죠. 예. 맞아요. 예. 이게 장이 이제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있는 거를 바로 받아들이는 데는 폐하고 장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기, 예. 폐, 예. 음식. 근데 공기는 균들이 그렇게 음식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밀도가 낮죠. 예. 음식은 그 상한 음식도 많고. 심지어는 발효시켜서 균을 먹죠 우리가. 예. 그리고 독이 있는 그러한 음식물도 있어요. 예. 그 버섯 잘못 먹으면은 큰일 우리 나죠. 죽는 수도 있어요. 예, 고사리도 날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말려서 나죠. 삶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독은 있고 우리가 과일도 익지 않은 과일 먹잖아요. 배탈 나요. 100% 설사예요. 예, 예, 예. 배탈 나죠. 맞아요. 예. 그게 익은 다음에 먹어야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일단 장에서 해독도 하고 또 장에서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 장은 우리가 상한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바로 설사하잖아.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장에는 굉장히 그 정교한 컴퓨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센스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런 게 해서 우리의 명령을 안 받고 그냥 설사 쫙쫙 한단 말이에요.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지 안 죽죠. 예, 맞아요. 그냥 물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그 시간 사이에 독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뇌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이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식물을 친 뿌리.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건강하게 사느냐. 그가 뭐, 한 10년은 몰라도 그래도 이거 들으시면 5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게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명보다 5년은 늘릴 수 있다. 예. 네. 예. 그렇게 좀 해드려 보려고 그러죠. 네. 면역세포의 70% 여기 있나요? 예.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예요. 와, 정말 많이 가 있네. 예. 그러니까 이 장 말고. 네. 그 이제 우리 장이라면 위, 소장, 대장이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30%밖에 없어요. 30%. 이제 그 그럼 중에서도 폐 많이 있을 거고. 예, 폐 좀 많이 있죠. 네. 거기는 그 외부에서 직접 들어온 데니까. 네. 그 외부에서 직접 들어온 데가 폐하고 장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피부도 여기에 다 배리어가 있어갖고 피부도 막아주잖아요. 자칫 다 막죠. 예, 네. 예. 점막으로만 들어와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점막으로만 균이 예. 들어오니까 예. 피부에서 임파선을 우리가 만진 이런 거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나요 여기서? 아, 그렇죠. 이 세로토닌이 네. 90%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좀 우울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 이제 세로토닌이 있으면은 좀 우울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저기 많이 들어있는 네. 영양제도 많이 있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효소, 단세 지방산. 예. 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면은 그 사슬이 적은 그러한 지방산을 말해요. 유리지방산과 좀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산은 이 단세라면 예를 들어서 C2H5 하면 에틸이잖아요. 그렇죠. 프로필은 C3H7. 7. 그다음에 부틸은 C4 저기 H9. 나인인가 예, 이런. 그 부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필, 부틸 이렇게 짧은 거에 붙어 있는 지방산. 그걸 단세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흡수가 잘 되겠네요. 예. 그런 게 단세 지방산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장에서. 그러면 이게 면역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왜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가 70%나 있는데 뱃속에 다 있는데. 예. 예. 이런 거를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채소라든지 과일, 발효식품.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 김치, 된장, 고추장, 이제 예. 젓갈 이런 거. 예. 이 세계 5대 장수 식품 중에서 3개가 발효식품이에요. 요구르트. 그렇죠. 된장은 이제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된장 이 청국장. 아, 그다음에 일본 청국장인 나또. 예. 그다음에 태국의 청국장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세계 장수 식품에 속하죠. 이 발효식품이라는 거는 그 음식물을 그냥 놔두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로 변해요. 썩거나 발효되거나. 네. 이 발효된다는 것은 유산균이 그 잡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세균들을 억제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썩는 균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게 발효식품이거든요. 그게. 근데 잠깐만 지금 요거 좀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제크님이 과민성 대장이라 콩이나 사과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예. 이런 분은 어떻게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콩이나 사과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랬었는데 이러시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게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뭐냐면 콩을 배탈이 안 날 정도로 조금 먹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배탈이 안 나고 또 콩 중에서도 또 괜찮은 콩이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콩이라든지. 같은 콩류라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잡숫고 그리고 또 잘 삶아 드신다든가. 네. 예? 볶아 먹는 것보다도 삶아서 이게 답쓴다든가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발효를 시키면 알레르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유에 안 좋은 분들이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라든가 요구르트는 먹으면 해요. 네, 요구르트 네. 이런 거는 또 괜찮은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생우유 있잖아요. 그냥 네. 흔히 말하는 소독된 그 네. 우유 마시는 거요. 예. 저는 그거를 변비 치료제로 먹어요. 아, 너무 그러시구나. 잘 나. 약간 이제 설사처럼. 그러니까 변비가 좀 있을 때 그냥 한 200-300cc를 쫙 먹으면 그리고 한 30분 이렇게 걸으면은요. 예. 바로 대장에서 소식이 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우유를 적게 먹었어요. 적게 먹은 게 아니라 못 못 먹었어요. 먹었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우리가 그 분해하는 효소를 락타제라고 그러는데 네. 이 락타제가 한국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부족한 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좀 우유에 그렇게 이제 과민한 분들이 좀 있긴 있죠. 네. 아, 락토프리 마시면 아니요 저는 우유를 약간의 그런 변비 치료제 먹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아, 두부 드시고 두부는 괜찮으신 모양이다. 네. 아, 네. 사과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좀 두부를 네. 저거는 그 두부는 콩을 완전히 삶았잖아요. 삶아서 고기 단백질만 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베제크님은 네. 저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을 삶아 드시고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된장이나 낫또 같은 거 이렇게 청국장이나 낫또 같은 거 먹으면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낫또는 저도 정말 그 또 대장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낫또를 좋아해요. 네. 근데 낫또가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죠. 네. 하나에 1,500원이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하나씩 먹으면은 7,500원이 날라가잖아요. 5명에. 집에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 대충 끈적끈적하게 실나게 하는 청국장 그렇죠. 먹으면 좀 되죠. 예. 아, 청국장 먹어도 돼요. 예. 예. 청국장을 이렇게 저기 해서. 저는 청국장을 점심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아, 좋죠. 믹스기로 갈아버려요. 예, 그것도 예. 좋아요. 예. 예.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예. 맛은 하여간 발효식품은 예. 우리 몸에 좋고 네. 또 면역력을 올려준다. 왜냐면은 그 거기에 있는 유산균들이 또 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왜 올리고당이 좋아요? 그 올리고당 같은 거는 이 이제 식이섬유 올리고당 같은 거는 설탕 대신에 약간 단맛 내는 거죠, 저게. 예,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올리고당이 하여간 좋긴 좋아요. 잘 당뇨랑 연결이 있는 건가요? 당뇨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다음에 식품 보존료, 첨가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식품 먹지 말아야 예, 되는 가공식품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예, 여기 나오네. 인데 그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이 네. 햄버거, 패스트푸드 이거 적게 네. 먹어야 돼요. 설탕 들여놓는다. 설탕, 예. 유제품 또 요새 예. 설탕을 안 먹는다고 제로 뭐 슈가 제고 슈가에 나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 걸 먹었으면 그 조금 칼로리를 얻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칼로리가 없으니까 딴 걸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 거를. 네.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곡류, 현미, 오곡미, 네. 밀가루 식품이 저 안 좋은 수가 많아요. 네. 우리가 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같은 그 탄수화물 예, 섭취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쌀에는 그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라고 그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거 완전히 도정 많이 하면 그 많이 떨어져 나가죠. 쌀눈에만. 현미에서 비타민 B가 많이 떨어져 나가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밀가루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네. 밀가루 먹는 민족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육식을 하는구나, 네. 사람들이. 쌀 먹는 민족은 고기를 좀 안 먹어도 먹어도 충분히 이게 유지가 돼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예, 들어있구나. 예, 네.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수에 뭐
이 그루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어갖고 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네. 하여간 국수 저는 이제 과민성장 환자분들한테 네. 밀가루 음식 좀 적게 잡수시라고 그래요. 저는 술 먹고 아침 먹을 때 밥 먹기가 힘들어서 국수에다가 말아 먹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 인류국수 라면도 많이 먹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감자, 고구마, 토란 네. 또 과일도 너무 이 당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게 잡수래 그죠? 과일은 달아야 맛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맵긴 먹어야 될 꼭 게 먹어야 될 거. 야채, 네. 해조류, 네. 버섯, 그다음에 발효식품, 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네. 그다음에 생선 또 육류 조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라. 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네. 그러니까 고기를 말하면 5점 내지 6점 한 이 그러면 정도. 거의 반근 되지 않아요? 아니 뭐 5점, 요만한 6점. 걸로 5점이면 뭐 1인분이에요 그거 요즘에. 그래서 하여간 이 소량의 육류 너는 꼭 먹어라. 예. 네. 이 또 생선에도 그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아까 어떤 분이 그한 콩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게 이제 몇 끼 잡숴야 될 그런 음식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아까 그와 같은 건데 예. 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우리 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냐. 구강에 100억 개가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이 키스를 하면 한 이 미생물이 몇억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말 가까워지는 거구나.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장에는 100조가 있으니까 100조 내지 1000조. 그럼 얼마야 지금? 소장에 1조. 구강 내에 있는 그건 여기에는 뭐 세 번의 의미가 피죠. 없네. 예. 위는 만. 피부가 있으니까 있죠. 안 되겠네. 예. 그래서 대장이 다구나. 장내 미생물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 개수의 100배. 우리는 그래서 요새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과 유전자를 마이크로비움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마이크로비움이란 말이 많이 쓰는 거니까. 네. 근데 장내 미생물 무게가 1.5kg란 거예요. 미생물 무게. 네, 무게만. 이야. 그래서 대변 보는 우리 이제 노랗게 뭐 바나나 모양 네. 나왔을 대변의 3분의 1은 장내 미생물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 비율이 이게 원래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네. 이게 이 딱 분리하기엔 나빠요. 네. 분리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유익균인 줄 알았던 거 어떤 건 유해균 되고 유해균인 줄 알았던 거 또 유익균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균은 뭐 일본 의사는 눈치균이라고도 하는데 네. 센 놈한테 붙어요. 여기도 붙었다가 여기도 붙었다가. 그러니까 2대 7대 1이 좋다. 유익균 2, 유해균 1, 중간균 7. 뭐 유익균 그러면 가장 흔한 게 저기겠네요. 저기 그 유산균. 유산균 같은 거죠. 네. 예. 그럼 대장균은 중간균중 되나요? 비병원성 대장균이? 대장균은 유해균으로 쳐요. 그렇게 가요? 예.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1대 7대 2가 되면 안 좋다 이거죠. 아하, 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경계가 모호하다. 어떤 거는 유익균이 유해균도 될 수 있고 또 이 반대로 유해균이 유익균도 될 수 있다. 네. 그 대장균은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해균으로 생각하지만 비타민 K를 생각하는 유익균도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헤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게 유해균이지만 식욕을 조절해서 이런 과식을 방지하는 게 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게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이게 아주 유해균이에요. 네. 항생제를 장기간 먹었을 때 위막성 장염이라고 아주 해서 미국에서 1년에 14,000명 죽어요. 와. 근데 이게 신생아한테 63%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장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균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유해균이 우리 또 면역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면역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성질이 있어야지 면역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네. 이 유해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은 단세 지방산, 아까 뭐 프로필, 부틸 뭐 이런 지방산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같은 거, 장 연동 운동, 또 손상된 장세포 치유 촉진. 우리 장세포들은 자꾸 손상돼요. 그 음식물이 계속 내려가니까. 네, 내려가니까 예.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소화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장세포를 갖다 깎아 먹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치유 촉진하고 물질 대사 조절하고 감염을 막아주고 면역력 활성화시키고 또 비타민 생성, 영양소 흡수, 해독, 염증 억제를 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죠. 활성화해서 감염을 막아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장내 세균층과 관련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같은 거, 아토피하고 연관이 있다고 계속 예. 나오더라고요. 예, 네. 또 알레르기, 네. 불안, 자폐증, 다발성 경화증 이거 불치병이에요. 아니, 다발성 경화증하고 네. 세균하고 연관이 네.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은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이거 완전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이 이 병으로 계속 마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팽이 짚고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 지팽이 짚고도 못 걸어 다녀요. 휠체어 에뮬레이션 해야 돼요. 휠체어형 해야 되죠. 네. 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과민성장, 우리가 과민성장은 인류의 10%가 앓고 있고 저희 같은 소화기내과 대장문과는 과민성장 환자들이 한 20% 30% 차지하거든요. 내려앉아요? 예. 많구나.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많아요. 네. 과민성장, 크론병, 뭐 가스 차고 뭐 네. 배가 안 되면 그들먹하다. 수술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예. 대장암. 이제 과민성장은 이제 수술은 잘 안 하긴 아니, 하지만 크론하고 크론 이건 수술하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론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수술하죠 이거. 네. 특히 요새는 내가 그 레지던트 할 때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궤양성 대장염들 많지가 않았어. 그랬는데 우리는 크론이 많고 서양 사람은 아니다. 서양 사람이 우리가 궤양성 대장이 많고 많죠. 서양 사람이 크론이 많다고 예, 그랬나요? 근데 이게 크론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예. 왜냐면 크론은 장을 막 뚫어서 장에 막 구멍이 나기도 하고 예. 장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 중에서도 직장 쪽인데 크론병은 소장도 생기고 막 네, 맞아요. 그렇거든요. 전신 질환, 피부에도 파츠 생겨요. 예. 예. 그 잘 낫지도 않아요 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원인도 잘 몰라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예. 자기 장을 녹인 거 아니냐.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왜 그러면 잘 고쳐지지 않는 환자들 내가 이제 소식하시고 여러 번 씌워잡어요. 예. 그러면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이게 장을 좀 쉬게 해주는 거죠. 네, 쉬게 해주는 거죠. 적게 먹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아까 내장축이라 했잖아요. 편안하고. 그렇죠. 여기가 편해지면 여기가 예.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상 같은 거. 명상하라고 그래야죠. 아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발 하라리라는 예, 있죠. 예. 그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 예. 2편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고 예. 쓰고 마지막 편이 뭐냐면 3편 3부작의 마지막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얘기. 그런 책 있죠. 예. 그 책에 거의 후반 3분의 1이 명상 얘기를 해요. 네. 현대인이 21세기를 잘 살아가려면 명상하라는 얘기. 우리 지금 명상 이런 거는 하버드 의대, 이 미국의 유명한 의대에서 지금 그러한 명상으로 병들을 많이 고쳐요. 특히 암 환자들. 갑자기 이제 대체역으로 막 넘어가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래요. 뭐 대표적인 서양 의사시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수련한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이 있어요. 숭산 스님. 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가르친 거예요. 명상을.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막 의과대학마다 다 그걸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감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네. 때 명상하고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많이 좋아지거든요. 면역이 좋아지겠네요. 예, 일단. 예. 면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뇌는 장하고 연결돼 있고 장애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명상을 함으로써 또 장이 편해진다. 이런 게 혹시 우리나라 대장학회에서도 가끔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전에 그게 지금 명상이 꼭 불교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전에 그 이제 우리 이제 이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죠. 근데 그러한 명상 같은 게 앞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또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데도 답을 성경왔죠. 아까 이유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도 좀 마음이 편해지면 혹시 좀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대사질환, 네. 비만, 당뇨병, 뭐 지방간, 동맥경화증, 간암 이런 것들도 장내 세균총하고 관련이 있다. 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대장암을 많이 보니까 그 이 사람은 한 뭐 40세 됐어요. 근데 그 S상 결장이란데 그 암이 조금만 2cm밖에 안 돼요. 시그모이드면 이렇게 직장 바로에 S자. 직장 바로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내려왔고 이제 넘어가는 S상 결장, 그 밑에가 이제 직장 직장이죠. 항문 이렇게 네, 되죠. 그러니까 네. 직장 바로이죠. 네. 그러면 아주 말단부에 생긴 거네. 근데 그 대장암의 약 75%는 S상 결장하고 직장에 생겨요. 이건 왜냐면은 글로 갈수록 이제 노폐물의 농도가 진해지죠. 농도가 진해지죠. 네. 이제 대변에 가까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을 자극을 해서 또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척척 잘 봐야 그렇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비가 좀 고쳐지면 대장암이 적게 생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채 많이 먹어야 예, 되는 이유가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대장 내시경 했을 때 2cm밖에 안 돼서 아, 직경이. 예, 네. 초기란 말이야. 네. 내가 뭐라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초기네요. 아, 하면서 아니 이제 그거 하고서 이제 올라왔을 설명할 때 때 예. 근데 초기인데 검사나 좀 해봅시다. 가볍게 얘기를 했네. 예. 네. 그래갖고 이제 CT니 이런 검사를 했잖아요. 네. 웬걸 임파슬이 커져 있어요. 간의 전이가 아이고. 박된 거야. 2cm? 예. 그래서 반대 아니에요? 간암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분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네요. 스스로 네. 40대인데 예. 그래서 왜요? 이제 그거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그 중요해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돈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뭐 시간 많이 쓴다 그래서 뭐 진료비가 올라가거나 주지는 않죠. 이러지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안 했다네요. 아만인데. 근데 어떤 남자의 세컨드로 살아왔대. 아, 여성이구나. 네, 여성이야, 여성. 네. 그 어머니가 넌 나가 되죠. 아이고.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아무리 저거 해도 자식한테 해서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에 그게 늘 남아있다가 난 죽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면역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우리 몸에 암이 전이가 되려면 그 10단계 그 관문을, 배리어를 넘어가야 돼요. 아, 그걸 이게 다 절로 넘어가요. 가려면. 예, 예. 간으로 가려면. 예? 첫 번에 백혈구가 이제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막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확 약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암 같은 것들이 면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한데도 전이가 안 됐고 어떤 사람은 초기인데
그렇게 전이가 됐고. 생기자마자 전해야 네. 된 거네요. 근데 이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그 만나는 남자가 금방 전에도 왔었대. 근데 싸웠대.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 또 싸움까지 하셨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도 그 사람 사귀면서 또 이렇게 좀 그 행복스럽게 지나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있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늘 이 불화. 예? 가정도 안 좋고 그렇죠. 또 개인의 생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 네. 결국에는 명상하고도 좀 뭐 비슷한 맥락일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또 소식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뭐 10년 이상 더 사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뇌하고 장의 축이 있다는 거를 예.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는 뭐 지금 뭐 방송에서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푸틴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전쟁을 치렀는데 네. 네. 자국민이 몇십만 명 죽거나 거기다 또 상대방 나라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일본에 그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요. 히데요시. 네. 히데요시가 결국 죽죠. 그렇죠. 병을 전쟁 중에 죽죠. 예, 네. 예. 말미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뭐 귀를 베어라 코를 베어라 하면서 자기는 마음이 편했겠냔 말이야. 거기다가 또 큐슈 지방에 젊은이들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거기에서 또 원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통일한 일본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죽고서 아들이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지죠. 아닌가. 네. 예, 네. 예, 지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나 좀 편안하게 살고 되도록이면은 그 나쁜 일 하지 말고 좀 살아야 된다. 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민들레님, 그냥살자님, 마음 편한 게 제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윤희님, 비타민C, 김대리님, 비타민C 30알, 비타민C가 한 알이 500mg이죠? 예, 예. 30개면, 아니, 30개면 또 몇 밀이에요, 저게? 한 알이 500ml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은 저 15,000? 15g이겠는데요? 그러니까 15,000mg을 예, 먹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속 쓰릴 것 같은데. 그죠? 저 비타민 C가 약간 속을 쓰리게 하죠. 저 아스콜빅 액시드니까 예, 예. 산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 저렇게 10g 이상 하려면 주사로 맞으시던가, 그 다음에 뭐 암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저렇게 많이 잡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000에서 1500mg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예. 네. 자, 소식하면, 저것도 걱정이다. 너무 적게 먹으면 배변이 줄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런 분들은 그 섬유소를 좀 더 많이 잡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섬유소라면 우리가 이제 그 야채라든가, 근데 야채도 그냥 날것으로 잡수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섬유소를 많이 먹거든요. 왜 그러죠? 소화가 90%가 예. 수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데쳐서. 예. 네.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걸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에 그 30g의 섬유소를 먹어야 되는데 17g밖에 못 먹어요. 우리가 그래도 저기 콩나물, 뭐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김치, 겉절이. 근데 이제 우리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김치가 짜요. 김치가 만들 때 또 절여서 만들기 때문에 많이 먹기는 좀 그렇죠. 네, 많이는 못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서양 같으면은 음식을 먹을 때 사라다부터 먹잖아요.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다. 사라다.
샐러드라 그러죠. 샐러드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아나기를 읽었는데. 네. 그렇죠. 걔네들이 먹는 게. 예. 네, 샐러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차전자피라고 네. 이 차전자피가 일본식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뭐의 우리말로 껍데기 하면 같은데? 질경이 C껍질이죠. 아, 그래서 그게 물을 20배 흡수를 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설사 안 해요? 그거는 약으로 나와 있어요. 아, 가공식품으로? 예, 아니, 그래서 그거를 그 먹고 물을 먹으면 되죠. 그 타블에서 나와요? 타블렛도 있고, 네. 그 가루도 있고. 아, 가루도 있고요. 예. 아마 그 여에서 거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네. 그 이제 알고 먹자 유산균이라는 책도 있지만 유산균 장사를 좀 하다 말았어요. 아, 유산균 사업도 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때 유산균 사업 하면서 차전자피 사업도 조금 들어가다가 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억을 더 투자해야 된대요. 아, 그래야지 제품을 똔똔이가 통해서. 된대. 똔똔이 늘 적자를 보니까 네. 그걸로 몇 억 적자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여에스더 같으신 분이 하셔야겠다 네. 하고 손 털고 나왔죠. 아, 그래서 유산균에서 아시는 게 많구나. 유산균에 책도 하나 썼잖아요. 알고 네. 먹자 유산균. 네. 저 유산균이 그래서 이제 저 책에 들어있는 게 또 면역에 대해서도 제가 좀 썼고 네. 그 이런 유익균, 유해균 이런 거 그다음에 유산균 이제 유산균 크게 이제 4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다 저거 하고 이제 그랬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만들 때는 제가 100억짜리 유산균을 만들었었으니까 100억 마리? 예, 100억 마리. 네. 그래서 저 인기도 끌긴 끌었는데 그게 대규모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그럼요. 약국에 막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네. 자본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 황 원장님이 또 옛날에 저 화장품 회사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화장품을 그것만 했었더라면 대성공 거뒀죠. 아, 근데 뭐, 마음이 그게 가 있기는 해도 진료를 보고 그러면 여기에 막 몰두하다가 보면. 그렇죠. 이게 의사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네. 하나에 신경을 하나를 해야 쓰고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 판정은 세밀한 거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밀한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환자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예, 예. 그게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건 알겠는데 예. 디테일한 건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돈을 또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고. 네, 예? 사업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접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련은 또 있죠.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 옛날에 그 산부인과 홍영재 박사님이 청국장 사업 하시잖아요. 예, 하셨죠. 예, 예.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진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지 진료를 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 거기에 전념하는 거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뭐 반념, 2분의 1념, 예. 또 10분의 1념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도 원장님은 수술하는 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장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채소, 그다음에 저당 과일,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는 게 불포화지방산인가요? 그렇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지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유라든가 네. 또 뭐 참기름, 또 아몬드 기름이라든가 아보카도도 좋구나. 예. 견과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죠. 제가 여기서 먹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기름은 다 싫어해요. 견과류 같은 거 땅콩만 먹는구나. 예, 아침마다 좀 드시면 좋죠. 예. 땅콩도 저는 땅콩만 먹어요. 딴 거는 먹는 게 없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이제 방사유정란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토종닭 밖에서 키우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네. 또 근데 저는 꼭 뭐 방사유정란 아니라도 그냥 계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류, 조개류 또 방목육이 더 좋긴 한데. 지방이 적겠네요. 예. 지방이 적죠. 네. 예. 근데 한국은 방목을 할 땅이 없어요. 없죠. 네. 없고 지금 뭐 1+2+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따라서 그걸 치는데 지방이 있으면 분명히 고소하고 맛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몸에는 지방이 포화지방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는 것도 있어요.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까요? 그러죠 뭐. 방귀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방귀는 그 누구나 다 하루에 600cc는 나와요. 공기로? 네, 방귀로. 그러니까 600cc 나 나와요? 600cc면은 저 50cc가 한 번 나오는 거니까 12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인데 나만 방귀가 많은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방귀는 대부분 그 입으로 먹은 가스예요. 그게 80%예요. 삼킬 때 같이 넘어가는 공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충 씹어서 삼키면 그 음식 사이사이에 공기가 같이 넘어가고 방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을 여러 번 씹어 먹고 조금 소식하고 네. 그다음에 방귀를 또 만드는 것이 그 섬유소, 그 채소 날것, 그다음에 콩 이런 것들이 방귀를 또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쌈 사 먹으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발효가 돼서 이 대장에서 이제 발효가 돼서 방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방귀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밥을 먹고서 좀 걸어요. 한 10분, 20분. 그럼 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그러면은 방귀가 적게 나오죠.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위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소식하면서 그 여러 번 씹어 먹고 그러는 것이 여러 번 씹어 먹으면 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별로 안 넘어가요. 삼킬 때. 네.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친손주가 대변을 보면 마지막에 설사처럼 항문에 많이 묻어서 유치원 다닐 땐 대신 닦아주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닦아주지를 못하고 변을 엉덩이에 묻혀서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 저러지는 않을 텐데. 그 손주가 대변이 좀 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이제 고기 종류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지방이 너무 많이 먹어도 또 설사처럼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양을 조금 줄여 먹을 필요가 있어요. 네.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 설사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적게 먹이고 또 천천히 먹이고 여러 번 씹어 먹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은데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를 너무 막 애기한테 뭐라고 그러고 닥달하고 그러면 애기가 좀 성격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해 주시고 네가 좀 크면은 괜찮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매일 그 케겔 운동이라 해서 항문을 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이거를 아침에 한 20번 저녁 때 한 20번 이렇게 시키면 좀 과략근이 좀 강해지죠. 어떤 애기들은 과략근이 좀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초등학생한테도 그게 케겔 운동을 가르치면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므려봐, 펴봐. 아니면 잘 못하면 집에 이제 그 요리할 때 쓰는 저 비닐 있잖아. 비닐 장갑. 그걸 끼워서 여기다가 기름을 묻히거나 젤리를 묻혀갖고 항문에다 낀 다음에 아가 좀 줘봐. 이거 오므려봐. 그리고 한 3초 있다 펴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칭찬해 주면서 잘하네. 너 이렇게 잘하냐. 이러면서 하면은 이 케겔 운동이 되죠. 새끼손가락에다가 비닐 장갑 끼고 그렇죠. 뭐 오일 좀 잘 묻혀서. 그러니까 뭐 저거 없으면 집에 있는 참기름이나 이런 거 발라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게 싸요. 그 젤리가 약국에서 뭐 몇천 원. 간장 젤리 하는 거야. 몇천 원 안 가니까. 저는 요구르트, 우유, 낫또,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당근, 바나나 뭐 이런 거 뭐 싹 다 넣어서 갈아 놓으면 색깔이 변 색깔이랑 비슷해요. 이따만하게 해서 점심을 먹죠. 청국장 가루를 그냥 풀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네. 대변이 바나나처럼 나와야 건강한 건가요? 꼭 기준이 있나요? 대변은 우리가 이제 대변에 대한 얘기도 있나요? 이제
되게 바나나 한두 개. 어. 아, 여기 있구나. 네. 되게 건강한 편이 또 있네. 예, 바나나 한두 개. 그다음에 이제 굵기는 치약 정도. 아,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무게는 한 200g 내기 300g, 달걀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그걸 건강한 편이라고 해요. 바나나 4개 들어가면 많이 먹는 거네, 그러면. 근데 남자들은 네. 그렇게 많이 나오죠. 네. 저게 이제 여자들은 적게 먹으니까 저럴 수가 있죠. 저는 변량이 바나나 한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그렇죠. 그죠? 예. 나도 한 그 정도 되고, 네. 나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데 대변은 하루에 한 3번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지 않아요? 과민성장은 이제 4번 이상 볼 때 되게 이제 식사하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변비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거면은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네. 변비가 있으면서 체중 감소, 혈변, 또 대장암, 염증성 장제라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렇게 가족력이 있구나. 네, 네. 그 가족력이 있어요. 아. 출혈, 또 변비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도 대변이 안 나올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변비와 관련해서 병원을 이제 방문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네. 변에서 냄새가 심하거나 하면 질문이 있었는데, 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변이 있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방귀 냄새가 심하면 항문에 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기 이제 방귀 냄새가 심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고기 종류를 많이 먹어도 저 방귀 냄새가 심해요. 왜냐면 이 아미노산에는 암모니아가 되기가 쉽거든요. 네. NH3.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 종류를 많이 먹어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대변이 변비가 있어서 대변을 못 봤을 때, 네. 그럴 때도 좀 심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그 직장암이나 그 S상 결장암으로 그 이제 약간 암이 썩었을 때, 그때도 또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예. 예. 그때는 이제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대장암, 그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야겠는데, 대장암하고 저기 치질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 우리가 항문에서 만져질 때. 예. 대장암은 이 증상이 출혈될 때 색깔이 약간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제 치질은 빨간색. 선홍색. 네. 우리가 항문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선홍색이에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약간 검은색이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피가 타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산화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맥혈부터 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위에서 되면 아주 까만 데변이 나오죠. 골타르 같이. 예, 타르변이라고도 하고, 우리 짜장면 같은 그런 색깔이 맞아요.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오면은 좀 검붉은색. 예. 또 항문으로 갈수록 선홍색. 근데 이제 또 혼동되는 게 직장암. 직장은 바로 항문 바로 위이기 때문에 직장암일 때는 선홍색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암은 색깔이 검은색, 암적색, 선홍색이 나온다. 다 나올 수 있구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검은색이 나온다. 네. 그리고 대장암은 출혈이 한 달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치질은 한 일주일 나오고 이제 끊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장암은 제일 정확한 건 내시경. 대장내시경. 맞습니다. 이 우리가 제일 비싼 뭐 페트 검사 이런 게 제일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 대장암은 증상으로는 그 출혈 하루에 5번 이상 대변 본다. 아, 또는 없던 변비가 생겼다. 찔끔찔끔 나오는 네. 거죠, 저게. 잔변감. 그래서 네.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 화장실 간다는 분이 있어요. 가도 잘 안 나오고 찔끔 나오고. 일어나면은 또 마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10번 화장실 몇 번 가세요? 10번 갑니다. 아, 그러면은 입원 좀 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 그냥 하려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입원해서 하면은 대장암. 그래서 참, 저 양원장 귀신 같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10번 보니까 이건 대장암이겠다. 예? 그러니까 또 복통, 또 빈혈이 원인 모르게 생겼다. 이거 조심해야 돼. 빈혈이 원인 모르게 생기면 대장암이는 위험이 있거든요. 내부 출혈이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빈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빈혈 나왔다 그러면 꼭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양변기, 자변기 생활을 예, 하니까 예. 변을 보고 나면 이제 물부터 내려버리거든요. 아, 그게 또 문제죠. 한 번은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겠네, 내가. 아, 봐야죠, 그거. 그거 꼭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변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색깔이 좀 예쁜지 아니면 맞아요. 흐뭇티티한지 이런 걸 예.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3초 룰에 3초 룰. 네. 3초는 보라 이거야.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예. 그래 이제 물을 그냥 쭉 내리지 말고. 아니 왜냐면 앉아서 처음에 한 그 바나나 2개쯤 나오고 나면 예. 3개가 나오기 전까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대변이 예. 이 색깔을 또 봐서 색깔이 우리가 이 황금색이다. 네. 그럼 좋은데 만약에 대변색이 검은색이다. 이건 피가 난 거예요. 위에서 예. 위장이나 예. 이쪽에서 또는 피가 섞였다. 이것도 그런 거고. 아래쪽에서 뭐가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변이 회백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회색. 간에 질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그거는 기름기를 다 소화를 못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간에 질환이 있다든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회백색 또는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를 그 바리움이란 것을 먹고 찍었을 때, 미투시할 때, 예, 그때도 이제 그렇게 회색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에는 임금님이 대변을 보잖아요. 그 어이가 그걸 맛을 봤어요. 예, 찍어서 이렇게 예. 맛을 봤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3초만 보면 되는 거를 그 3초를 안 봐가지고 큰 질환을 놓치는 수가 있죠. 일단 그러면 한 바나나 2개 나오고 3개째 기다릴 때 물 내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한번 보고 괜찮은 색깔인지. 근데 우리 한 박사님은 저거 비데 안 쓰시나요? 비데 쓰죠. 비데 쓰고 우리가 이제 휴지로 닦잖아요, 물을. 네. 그럴 때 이제 보는 거죠, 3초간. 네. 이 중간에 이렇게 보려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나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게 싫으니까 빨리 내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그래서 되니까. 내가 그거 자기가 보는 변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갖고 좀 거울을 달든지 그런 걸 해서 막 팔아볼까.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보기는 봐야 되겠네. 예. 허혈성 대장염이란 게 있나요? 아, 예. 저 허혈성 대장염이란 거는 피가 잘 안 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하고 혼동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피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안 못 가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보통 항문서부터 직장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근데 허혈성 대장염은 보통 이제 직장은 좀 괜찮으면서 S자 결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생기니까. 좀 더 위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저거는 그래도 한 2달이나 이 정도 치료하면은 좋아지기 때문에
첫 번에 저게 그 궤양성 대장염하고 좀 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나오면 저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 앞으로 이제 식이 조절하고 해서 하면은 완치가 되는데 근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한번 앓으면 평생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치가 없죠. 약을 네, 계속 그거는 이제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 완치처럼 되더라도 우리가 완치라고 안 하고 관해라고 그래요. 관해. 아, 우리 네? 그 저기 뭐야 백혈병처럼 네, 언제든지 관해.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괜찮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확실히 나빠지던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성당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 이분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네. 꼭 항문에서부터 5cm가 생겨요. 항문이 5cm. 네. 네. 그래갖고 좀 괜찮아져서 약을 끊으면 또 생기네. 아, 미안하죠. 근데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혼자 사시고 그러지만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렇겠더라고요. 예. 신도 관리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으시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분은 이제 영상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데 또 이제 불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톨릭 방송 거기에 뭐 가면은 또 거기 내부에서의 그런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궤양성 대장염이 또 심해지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뭐. 예. 네. 아까 뇌장축이잖아요. 뇌장축.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고 그럴 때 방송을 접으시라 되겠네. 아니 근데 그게 거의 직업이니까 접을 수는 없고요. 네. 좀 이제 명상에 해당되는 게 기도예요. 또 아,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예. 아니, 신자가 신부님한테 기도하라는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있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의사니까 그렇죠. 다른 그렇지 의미죠. 않으면은 이 미국 같으면은 신부님을 파더라고 막 그러는데 네. 어디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건강 측면에서 도움되는 말씀 드리는 거죠. 염소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염소똥이란 건 저건 뭐냐면 저게 일종의 변비예요. 이렇게 너무 안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변비가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부터 한 8단계 정도까지 있는데 네. 저게 이제 이 변비기 때문에 변비인데 아주 심한 변비는 아니야. 염소똥 네. 저기는. 그래서 저거는 좀 야채 좀 더 많이 잡숫고 그다음에 물도 좀 더 드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이라면 다이어트 하면 또 저런 게 더 잘생겨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적은 사람들. 예. 정말 몽골몽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과거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침을 안 먹다가 네. 요새 이제 아침에 토마토 또 뭐 블루베리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걸로 좀 먹어요. 단식을 안 하시고. 예. 그렇게 섬유소를 좀 먹어줘야지 우리 몸에 좋거든요. 네. 아까 질문 중에 그 치핵 수술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치핵 수술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보존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쿠션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면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아, 저거는요. 두 가지. 예, 저거는 저게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치질은 과거에는 다 잘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걸로 예측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요거죠. 예. 네. 치질 이거 왜 그러냐면 치질을 과거에는 정맥류인 줄 알았어요. 네. 비정상적인 조직. 피가 많이 나니까. 현재는 정상적인 조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필립 고든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 교과서인데 치질이라는 것은 정맥류가 아니라 혈관들로 이루어진 쿠션이고 네. 이 쿠션이 하강에서 생긴 거다. 네. 하강에서 탈출돼서 우열, 출혈 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교과서에 아주 이거 완전히 됐는데 여기에 또
그러지 않아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치액 발병의 개념은 최근 20년 동안 새로 정립되었으나 아직 의대생, 전공의들의 의학교육은 새로운 개념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전통적 개념의 의학서적뿐만 아니라 외과, 내과, 해부학, 병리학 교과서까지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저번에 하신 말씀이. 지금 저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질 조직이면 이걸 다 자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르면 이 쿠션 조직이 치질 조직이거든요. 네. 이게 쿠션이 약해져서 대변이 셀 수가 있고 좁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 40% 50% 하면 좁아져요. 네. 그래서 변보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한 달이면 몇 분 와요. 그래갖고 다시 항문 늘려줘야 되죠. 늘려주는 수술을 하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상치질 수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갖고 이걸 위에다 올려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위로 당겨 올려 붙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에는 이 XY 축에서 볼륨을 줄여주자. 다 떼버리자. 저기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볼륨보다 빠지는 게 문제니까 위로 올려줘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치액이 3개 있고 그 사이에 부치액 이런 게 있어요. 네. 부치액도 다 떼어주자 막 그랬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 3군데만 올려주면 부치액도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수술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피부가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은 6군데 한꺼번에 피부가 다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모든 학문이 별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추가한 애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거에 이제 제가 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거상 치질 수술 원래 정확히 말하면 거상 점막하 절제술인데 이 점막하 절제술을 만드신 분은 영국 세인트막 병원의 팍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명했었던 우리 항문과 의사인데 미국 마운 사이나는 신해예요. 신해. 네. SINAA. 네. 사이나 병원. 여기 이제 유대인 병원이죠. 네. 네. 이 네. 3,000베드 정도 되는. 그래서 여기에 오창렬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저 병원에 많이 유학 갔었죠. 특히 네. 이분이 경북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북대 선생님들이 많이 갔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민철 교수님이 또 경북대 출신이어서 이분한테 가서 배워오고 영남대에 계실 때 예, 제가 이제 영남대 파견 가갖고 배워가지고 이제 거상 개념을 제가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돼갖고 이제 4대 때 거상 개념. 그래서 제가 그걸로 책 교과서 쓰지 않았어요 그때? 책에다 요런 말 조금 써놨죠. 아니요 이거 책 쓰신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영문으로 쓴 책이 책이 있더라고요. 저걸로 썼는데 네. 그 책도 내가 그 제목을 헤몰로이드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리프트 헤모로이드템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아주 제목에다가 딱 거상치질 수술로.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예.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6절개를 6군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네. 일반 방법을 하면 피부를 이만큼씩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3개만 하고 3개는 6개월 있다 하자 그래야 돼요. 항문 네. 좁아지고. 네. 근데 이건 이렇게 째서 하고 이렇게 째서 하고 이렇게 째서 하니까 그 다 하고도 항문이 좁아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네. 앞으로 돌려줘 봐 주실래요? 원래 있는 사진. 네. 네. 그러니까 이 병변에 있는 예. 6개의 그 치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한꺼번에 각각 됐죠. 하나하나 다 절개해서 예. 떼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 붙여준 거죠. 예, 그렇죠. 장정막 안쪽으로. 예, 위로 올려 붙여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의사가 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잘라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거구나. 이거는 옛날 네. 방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요런 데는 안 째고 요거 위에 얇게 째가지고 점막 쪽만 잘라내 절개를 하고 점막 하로 들어가서 네. 껍데기 정도면 살짝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걸 위에다가 올려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 의사가 다시 하는 건데 이거를 필요한 항문 입술 조직인데 이걸 다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걸 못 꼬매는 거예요.
땡길 수가 없네요. 네, 땡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자르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갖고 껍데기 정도 벗긴 거를 2번 위로 올려 붙여줘요. 아, 그럼 조금만 자르고도 다 되고. 이거 미국에서 못 꾸민 거고 우리는 뭐 다 꾸몄죠. 네. 잘라낸 정상 피부가 거의 없네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의사가 아니 어떤 환자가 제천에서 왔어요. 예. 이러고 이제 제천에 그 치료를 하러 갔더니 이거 치질술 한 거예요?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피부를 엄청 많이 제거를 했었는데 제거한 피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네. 위로 올려 이제 이게 점막으로 네, 네. 박리를 해서 위에다 소프트 올려서 티슈를 꾸며준 위로 거죠. 예. 당겨 올려놨어요. 예. 그러면 또 빠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전에도 그게 이제 보통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끔 위에다가 그러니까 거상 고정을 해주는 거야. 뭘로요? 그 실로. 아, 수출을 해서. 예. 예. 그 봉합으로 해서 그걸 고정해 주는 거죠. 그게 빠지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안에 있는 그 소프트 티슈가 혈관이 많이 있는 거지 소프트 티슈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그냥 혈관 덩어리니까 띄어내죠. 네. 그게 이제 옛날 저기로는 있으면은 출혈이 또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피가 많이 나니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원래 항문 조직은 원래가 그 피가 혈관이 많죠. 많아요. 많죠. 예. 예. 아, 그게 왜냐면은 피가 혈관이 그걸 채워가지고 항문을 닫아놓는 거야. 우리가 이제 관략구로만 채우는 게 막는 게 아니라 풍선에 바람 들어가 피가 몰려서 그걸 막아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 괄약근이 아무리 닫아도 7mm 차가 벌어져요. 아, 그 요거를 그 쿠션 조직에 있는 이제 그걸로 피가 확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막아놓는 거야. 그래서 변이 안 생겨.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방법대로 하면 힘이 얼마가 약해지냐면 20%가 약해져요. 변실금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굳은 대변은 안 새는데 조금 묽은 대변 이런 게 셀 수가 있는 거죠. 치질 수술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항문 좁아지죠. 또 통증 엄청 된 똥은 심하죠. 나오면 나오기 힘들고 아, 그렇죠. 묽은 똥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세고. 세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을 개발했으니까 뭐 우리 병원만 비밀리에 해도 좋겠지만 또 저는 그 이제 캐톨릭 신자에다가 아버님은 불교 신자 또 이 대학이 기독교 학교 우리는 개신교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종교 다 좋아하고 있는데 이건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해서 책을 쓰고 네. 우리 동영상에다가 그 수술 방법 다 해가지고 책에도 하고 보기에 CD 한 장 딱 넣어서 이렇게 누구든지 열심히 보면 외과생들은 뭐 금방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 제 수술 방법을 좀 이제 널리 알리는 거를 평생의 임무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장학문 그 젊은 후학들이 와서 좀 아무 때나 보라 그러고 또 제가 우리 한국 학회에서 10번도 강의 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환자들이 그 뭐라 그러죠? 환자의 그 프라이버시 보호라 그래가지고 못 보게 하면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옵저베이션을 못 하게 한다 그러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미리 이제 양해를 얻어야죠. 그리고 환자가 그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항문만 보이지 다른 데는 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보여드리죠. 옛날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동영상 이런 거. 네. 근데 그 상으로 했던 네. 그 수술이 그 케이스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수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수천 개 넘죠. 뭐 한 2만 3만 개 되죠. 네. 그러면 그게 이미 그 교과서처럼 집필된 거 등재된 그렇죠. 그 교과서에 등재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책이 나올 때마다 벌써 수천 케이스 이상. 아, 그러면요. 예. 그때도 많게서 넘어갔죠. 네. 이게 예후를 보면 어때요? 예후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딱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발이에요. 제발. 아, 제발. 네. 기존의 방식은 어찌됐든 뭐 조직을 워낙 많이 드러냈으니까 치질이 제발
근데 치액이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기존의 높잖아요. 방식도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대변을 너무 오래 보면 그 조직들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또 그것도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 이 방법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보다 재발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유의미하게 재발률이 높은 건 전혀 없다. 그게 이미 제가 책을 쓴 게 한 3년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네. 영문으로 쓴 것도 지금 11, 2년 됐거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그 의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비판을 받겠죠. 네. 근데 지금 신개정판을 내야 될 만큼 특별한 변화는 그 십몇 년 사이에 또 조금 방법이 약간씩 좀 바뀐 거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개정판을 내나요? 근데 이제 개정판을 내도 좋겠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연세가 책 쓰기가 좀 그렇구나. 약간 좀 그렇죠. 네. 아무리 연세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먹는 연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저기 밑에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네. 요새 이제 또 젊은 의사들은 좀 학문의 뜻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실은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이 왜 학문의 뜻이 없어요? 이 학문이 돼서 유명한 의사가 되면 수입도 많아지고 그런데 요새는 조금 그 이지고잉 조금 쉽게 살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라벨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마음이 안 차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제 소유권을 줘야죠. 공저로 가자. 그렇지. 이거 개정판 낼 때 공저로 넣어줘. 공저로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원 선생님, 치액과 채피는 또 뭐예요? 채피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스킨텍이라고 그래서 저 피부 꼬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 부었다가 부기가 빠지면서 바깥에만 조금 분 거 그런 거 채피라고 그래요. 또는 이 치 어릴 때 채피가 좀 생길 수 있고. 네네. 저거는 그냥 라이게이션 하면 되지 않아요?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자르고? 그래도 이 학문이 예민해 갖고. 또 일반 스킨텍이랑 좀 다르구나. 이게 내치액 외측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암치질, 수치질은 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 이제 학문은 아까 잎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막에서 피부로. 이에 해당되는 게 치상선이에요. 이 치가 이빨 치자예요. 그래서 이 치상선보다 안쪽에서 생긴 치질을 내치액. 소위 암치질. 이거보다 바깥에 생긴 치질을 외치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치액이라는데 암치질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암하고 관계 있냐? 근데 암하고 관계 있냐라 그 암수할 때 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절대로 이제 그 암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묻는 게 그 암 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치루가 암 된다고 그렇죠. 치루가 암이 되죠. 그리고 치질이나 그 저거는 그 암이 안 돼요. 치열은. 그리고 요것도 또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임신하면 치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특히 뭐 우리가 임신 초기 이런 때 또 변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온수 자욕을 좀 하시고 변비 좀 개선하게끔 식물성 섬유소. 야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차전자 피 같은 것은 애기한테 해가 없으니까 잡숴도 되고 수분 섭취 느리고. 지경이 씨는 이게 차전자 피죠. 아무 문제가 없군요. 이런 거 이제 이런 변 완화제 이거 아마 지금 이런 거 여에스더 선생님 거기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사서 드시고. 물어봐야 근데 되겠구나.
치질이 말기가 되면 임신 후반기에 네. 후반기에 완전히 뒤집어서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아, 이런 때는 척수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기를 분만을 하고 아니 하고 해도 되는데 하기 전에 어떤 때는 이게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 진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네. 심한 경우는 간단히 수술해라. 척수 마취하면은 태아에도 영향을 없죠. 예, 리도카인이라는 게 1cc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되죠. 그 임신 중 저거 아주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좌욕은 항문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괜찮아도 하는 게 좋을까요? 좌욕은 좌욕은 네. 변을 다 보고 좌욕을 하는데 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변이 덜 배출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좌욕은 항문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하는 게 좋은데 네. 저는 그 좌욕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치질이 있는 분들이 좌욕을 하면 항문이 좀 빠져가지고 치질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한 1, 2분만 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변을 다 보고 좌욕하면 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이거 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죠. 만지면 조금 그 예. 배변 욕구가 생기죠. 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이거 암 된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치핵이나 치열 같으면은 암은 안 된다. 이거 저기 우리 외과 족보입니다. 그렇죠. 예. 치료는 암이 될 수 있다. 암이 될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치핵은 암은 안 되지만 아까처럼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피가 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피가 나면은 네. 대장 내시경을 병원에 가서 근처 병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은 항문 출혈의 3에서 5%는 대장 암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대장 내시경만 하면 전신 마취하고 나면 수면 마취 안 해도 되죠. 조금만. 근데 지금 수술할 때는 대장 내시경을 못 하게끔 돼 있고 네. 그 수면 마취 하면 되는데 수면 마취가 일반인들은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때때로 호흡을 좀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보통 이 대장학문과 의원들은 이 손에 고무 같은 걸 껴가지고 네. 그 산소 농도 떨어지면 부자가 올려요. 알람 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이 원래 대장 내시경 하는 데가 약간 좀 어둡거리니까 숨을 안 쉬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 이거 끼고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자, 크레어라고 발음해야 되겠다. 예, 크레어님 과민성 대장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 식단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근데 변은 규칙적으로 잘 보고 변의 행태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과민성 대장이 반복되는지요? 가스 냄새가 좋지 않은데 원인이 뭘까요? 혹시 이 크레어님이 변비가 없는지 또 변비가 있어도 변은 좀 규칙적으로 잘 보고 변의 형태도 좋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과민성 대장이라는 게 맞나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또 체질적으로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 유산균을 하루에 좀 하나씩 좀 잡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장에 유익균을 좀 늘려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변비도 없다고. 근데 이분이 네. 지금 과민성 대장이라고 얘기하면 과민성 대장은 기본적으로 변을 규칙적으로 못 보잖아요. 들쭉날쭉한 게 과민성 대장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과민성 대장이라면 크게 변비형이 있고 설사형이 있고 네. 변비 설사 교체형이 있고 네. 근데 가스형이 있어요. 네. 가스형. 그래서 지금 어디에 속하시는지는 좀 가스 모르겠는데 냄새가 좋지 않은데 근데 가스 냄새가 좋지 않다고 가스형은 아니고요. 네. 그 가스가 많이 나올 때가 가스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과민성 대장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봐야 이분이 되겠네. 약간 예민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조금 그 명상을 좀 매일 하신다든가 또는 종교를 가지신 분이면 좀 기도를 해보신다든가 그러면은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이렇게 명상 또는 기도하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 예민한 분들은. 예, 예. 네. 아까 어떤 분이 치열을 가지고 보톡스를 치료한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 저건 뭐냐면 네. 그 치열은 우리가 그 여기 사진도 있네요. 네. 예, 찢어지는 거죠, 치열이. 예, 치열이 찢어지는 병이에요. 네. 치열은 이렇게 찢어진 거죠. 엄청 아파요, 대부분 보고 나면. 네. 아픈 게 피도 이제 피도 나죠. 흥건하게 나죠. 예. 네. 이게 한 아픈 게 뭐 어떤 분은 볼 때만 아픈 분, 10분 아픈 분, 어떤 분은 몇 시간 가는 분, 심지어 하루 종일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열은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항문을 조이는 힘이 강하기도 하지만 항문을 조이는 힘이 강한 분들이 잘 생겨요. 아, 이렇게. 예, 예. 그런 분들이 잘 찢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뇌괄약근, 우리 괄약근이 2개 있거든요. 네. 외괄약근, 내괄약근이 있는데 요 내괄약근을 한 반 정도 잘라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저기 이게 좀 풀어지죠. 힘을 좀 예, 덜 예, 주게 예, 하는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치열의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 재발을 막아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밖에 예. 꼬매기만 하면 그 되고. 보통 이 방법으로만 하지만 저는 아까 그 부위를 도려내고 네. 요 피부판을 이식을 해줘서 아, 뒤에 거기를 그 막아주는 정상 걸 되돌려주는군요. 예, 네. 예. 정상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하죠. 이제 이 방법보다는. 그다음에 지금 보톡스란 건 뭐냐? 보톡스란 거는 근이완제잖아요. 예, 요 근육이 좀 저기 수축력이 강한 거를 약하게 약하게 이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예, 거. 내괄근 절개술하고 비슷한 효과예요. 아하. 그 보톡스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바깥에 노출된 출혈 부분은 꼬매고 그 자리에 뇌관략근에다가 보톡스를 이제 놔주나요? 보통은 이렇게 할 때 이거 꼬매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아, 저절로 아무나 이게 해요. 원래는 이걸 하거나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다음에는 아하. 이게 꽉 조이던 것이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그냥 낫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톡스만 갖고도 그러면 예, 바깥에 예. 있는 점막은 예, 근데 이제 보톡스는 또 문제가 6개월마다 이게 맞아야죠. 예, 뭐 한 몇 달 가면은 또 그것이 떨어지니까 네. 몇 달마다 이제 맞거나 그래야죠. 그래서 저렇게 플랩을 해서 피부를 채워줄 때도 뇌관략근은 좀 잘라주나요? 아, 그렇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안 잘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주치의가 수술할 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아, 항문압을 재보죠. 아, 또 그것도 장비가 있나 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내괄근 절개술만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옆에를 갖다가 하고 째요. 네. 그래서 병변 부위는 도려내고, 이렇게 네. 째고 이 내괄근을 반만 절개해요. 아하. 다 절개하면 너무 또 약해질까봐.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벌리면 확 넓어지거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이건 꼬매주고 여기는 도려내고 이제 피부판을 이제 이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뇌관략근을 좀 약하게 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보톡스도 그걸 효과가 좀 보톡스를 있어요. 할 건지 예. 아니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보톡스는 6개월마다 주사를 다시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니까요. 대장 내시경은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될까요? 나이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이 대장 내시경은 그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 오라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저분은 이제 콜로라도에 사시는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한 5년에 이제 한번 깨끗해도 예,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대장 내시경 수가가 한국보다 한 20배 비싸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려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이제 안 해서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게 10년에 오라는 게 저게 큰 돈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건데 대개 3년에서 한 5년 사이 용종이 없을 때 네. 용종이 있으면은 많이 있으면은 1, 2년 적게 있으면 2, 3년 특히 용종 중에서 선종이라는 게 있으면 선종은 내버려도 썼다면 암이 될 수도 있는 용종을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죠. 네. 예. 선종했을 때는 조금 자주 해보는 게 좋겠고. 네. 유리님 그냥 뭐 10년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 가끔 오시면 의료보험 살려서 한번 그냥.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한국은 의료보험으로 하면 수면으로 했을 때 한 22만 원. 네. 의료보험으로 안 하면은 한 2배 정도 되죠. 40만 원 정도 들 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한 2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을 때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종합검진 있어요. 네. 종합검진 중에서 소화기 종합검진. 네. 그거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다음에 초음파 초음파. 검사, 혈액종합검사 네.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가 대학병원은 한 120만 원. 저희 같은 병원급은 한 70만 원 정도 네. 돼요. 그 정도 다 받고 가시면은 한 2, 3년은 그래도 안심하고 사실 수 있죠. 네. 유리님 나오실 때 제가 특별히 부탁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아까 저기 그 대장암 있을 때 커피 관장 누가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막 신기한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커피 관장은 또 뭐예요? 암 환자들 해독 방법으로 커피 관장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시냐고. 이제 커피 관장을 들어는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유명한 한국의 투수 최동원 선수가 후배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최동원 선수가 이 운동선수가 암에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가 많죠. 힘들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요. 네. 또 활성산소. 아, 운동이 과하니까. 예. 네. 우리가 산소의 2내기 3%는 활성산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암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동원 선수는 직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장효조 선수는 간암. 또 유상철. 우리 한국에 정말 꼭 있어야 될 선수들이 그 양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신문에서 보니까 최동원 선수가 암이 말기였을 때 이제 말기니까 뭐라도 해보겠는데 커피 관장을 한다고 그런데 커피 관장은 별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는 방법이에요. 네. 커피로 관장을 하면은 카페인이 좀 흡수가 되고 힘이 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별로 효과는 없어요. 대장 내시경 때 헬리코박터가 양성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헬리코박터 이 검사는 헬리코박터란 거는요, 위에서 위 검사할 때 나오는 거고 대장 내시경 때는 안 나오고. 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양성이 나오면 우리가 약을 한 1주 내기 2주 써서 저거를 이제 음성으로 바꿔야죠. 재견해야죠. 근데 네. 이제 대장 내시경 말고 우리가 이제 대장 검사를 나라에서 하는 거가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양성이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수면은 제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양성이라는 거는 분변 자멸이 양성이라는 거일 거고 아마도 헬리코박터 양성은 위내시경 했을 때 네. 나오는 거죠. 대장 내시경 때 선종으로 해서 용종 2개 뗐는데 2년 후에 다시 하자는데 2년 괜찮겠죠? 2개 정도는 2년 후에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아래 또 모토 거리라는 분은 1년에 한 번 해도 1년에 한 번 하면 충분해요. 1, 네. 2년에 한 번 하시면 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아래 금속이 님이 의료보험으로 대장 내시경 했으면 국가에서 하는 병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죠. 대장 내시경에서 다 본 거죠? 예, 대장 내시경으로 괜찮다 그랬으면은 병검사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병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병 검사는 또 저 무료니까 뭐 하셔도 또 나쁠 거는 굳이 없지 않는가 싶어요. 네. 자, 치질 수술 시 연령도 중요한가? 주치의 연령도 중요한가요? 선생님은 언제 은퇴할지 모르니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병원은 전문 선생님도 무조건 다 저런 방법을 하게끔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들어오면 저희가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은 수술시키지 않고 옵저베이션. 예, 가르쳐 가지고 제대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강동구의 길동의 양병원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 자매병원이 남양주의 남양주 양병원이라고 있고요. 양병원에서는 다 지금 거상치질 수술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전문의 선생님들이 와도 한 번 예. 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예. 그리고 익숙해지면 집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라는 분이 대부분 거상을 하나요? 아닌 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게 이제 거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제가 아까 자를 때 저게 정확히 말하면 거상 고정식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점막하 절제랑은 뭐냐면 점막을 두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뚝 자르는 것보다는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더 걸릴 건 시간도 더 걸리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가 평생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는 1시간 반씩 걸렸어요. 수술이. 근데 한국의 보험 시스템이 비싸다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돈이 더 비싼 게 아니에요. 수술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결과를 갖고 예. 진액 수술은 얼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특히 이제 요새 DRG라고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라고 치질 수술하면 다 얼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저게 이제 더 많이 보급이 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윤준수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의세하지만 의사들만큼 환자의 건강을 챙기는 직업은 보지 못했어요. 전북대 정치의학과 학생이고 문과지만 의사분들만 보면 힘내라 응원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의사로서 요새 또 의정 갈등이 있어서 또 의사가 참 다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저는 이것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유튜브도 하고 댓글도 보고 댓글도 달고 대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상 매체를 많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보면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맨 끝에 붙어 있는 뭐 몇 가지 한두 가지의 말을 트집을 잡아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그런 게 되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은 저는 의세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말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말이 그렇죠. 셀 수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상습적으로 저 말을 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 뭐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은 아주 의료 사회주의자니까 의사를 뭐 몇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생각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비아냥 그리는 저런 표현, 의세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저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댓글 달았을 때 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다 남겨둡니다. 근데 비아냥 그리는 어떤 댓글을 보면 지워버립니다. 왜 그러냐? 저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3월 말까지는 꼭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교수님들이 하고 있죠. 했죠. 예. 네.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빨리 좀 복귀해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이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지금 되고는 있는데 근데 약 한 70%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70%, 70% 정도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그 오른쪽 아랫배가 와서 혹시 맹장인가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방광암으로 인조방광 네. 소장으로 방광을 만드는 만들고 거죠. 예. 거기에다가 요로를 거기다 심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쪽이 좁아지면서 그쪽 요로가 이렇게 확장이 돼갖고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수술한 대학병원 가라 그랬더니 예약이 되질 않는데요. 당이 없어요. 예, 예약이. 당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지된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 내지된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배우는 기간이니까 돈이 이제 월급이 좀 싸긴 쌀 텐데 그거를 뭐 착취당했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너그럽게 내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좀 봉급이 싸다. 그래도 요새는 옛날에 우리 레지던트 할 때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는 3일간 5시간 자고 일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죠. 뭐. 저 8시간 일주일에. 예, 그만큼 하면 그냥 퇴근해도 된대요. 혜진들다가 선생님 이 시간- 아니요, 나가야 돼요. 예. 왜냐면 그 병원에 머물면 퇴근 카드에 안 찍히면 병원장님이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벌금도 물었어요. 네. 세브란스는. 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참 할만하니까 좀 빨리 복귀해서 좀 우리는 또 역시 이 환자를 이 고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빨리 좀 다들 복귀하시기를 정말로 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쇼츠로 짧게 만들어서 방송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 원장님은 이제 우리 젊은 후배들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의 뭐라고 비아냥을 듣게 되냐면 노이, 늙은 의사,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글을 막는다. 이런 또 비난의 글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받아는 줘요. 받아는 주는데 그러면 의세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원래는 이 집이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전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철거를 재수할 때 3번째 철거를 당하고 그거를 운반하다가 디스크를 걸려요. 그 수술을 바로 못하고 철거가 3월 말경 당했는데 12월 초에 수술을 하게 돼요. 그때 레지덴 선생님이 필동성심병원에 있던 노재한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어디 갈 거냐? 저 약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철거당한 사람이 약사만 돼도 뭐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지 말고 의과대학을 가라 좀 해서 나오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연세대라면 등록금에서 못 다닐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격금도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의대를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의사가 돼가지고 또 전문의가 되고 또 전문의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름난 전문의가 되고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내지된 선생님이나 또 의과대학생들이나 우리 의사로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축복받은 거다. 그래서 얼른 다시 이제 빨리 그 학교 또 수련의 길로 해서 얼른 수련을 마치고 또 이 사회에서 좀 제대로 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많은 분들이 피부 미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 대학 동창은 대학에 있다가 그 성형외과인데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개업을 하니까 대학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뭐 안면 기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리 여기 이제 그 크래프트 립이라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의사로서 보람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업을 하고서 미용 성형을 하니까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의사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다시 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를 다시 그냥 집어치우고 대학에 다시 들어간 그러한 동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용 뭐 피부 비만 이런 게 지금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저는 또 우리 병원에 있던 의사 중에도 그런 거 하겠다고 나가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큰 돈은 자기 전공한 걸로 벌지 그럼요. 피부 미용 그런 걸로 벌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과대학이 이제 4,800명 원래 입학을 했던데 그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게 교육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올해 안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게 3년이 누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부 이제 과격하는 주장을 하는 우리 후배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전에 한의사들이 2년 동안 의대 한의대생들이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약사들에게 한약을 제조권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또 약사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아, 거예요. 예.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이제 뭐 어찌됐든 해결을 해줬다. 그러니까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 저는 제 유튜브에서 댓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정부에서 이조 장관이 약속한 거는 원래 내년에 뽑을 때는 정원 없이 2,000명 정원 없이 그대로 뽑겠다. 그 이후까지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뽑는 게 그게 위법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런 위법적인 행위는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의사의 증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의사의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는 의사와 일반 그 의료 행정이나 시민단체가 동수로 참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면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지금 만일에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도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되돌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원하는 과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탈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러 가지 또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근차근 기다려주는 게 우리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옳지 않겠냐. 뭐 비아냥 그린 분들의 기준으로 늙은 의사, 기득권 의사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의사들이 일부과 그러니까 이제 외과라든지 또 마취과, 영상의학과 이런 과들은 모질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너무 많이 말고 이 증언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국립대 위주로 막 2배, 3배 막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4배 늘린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속병원이 800병상인데 그걸 엄청 많이 늘려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것도 미리 좀 잘 저거해서 서울에 있는 그러한 의과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뭐 120명인데가 한 30명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그건 충분히 교육이 되죠.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50명인데가 150명이 됐다든가 이러면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49명인데가 200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의료계하고 잘 저거 해서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거 할 때 의사들이 훨씬 많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우리나라의 의료를 어떻게든지 해서 좀 잘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의협뿐만 아니라 병역도 넣고 여러 과들 지금 한국은 필수 의료 특히 외과 같은 거 수가가 너무 싸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다 투명화 돼서 이제 바뀔 거고 개선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선이 되면 학생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학생들의 피해가 크니 일단은 그렇죠.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고 좀 들어오고 또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좀 속상한 면이 있더라도 좀 들어와서 일단은 저 하고 그러면 또 더군다나 복귀한 사람들을 그걸 잡아내 가지고 누구누구가 뭐 했다 복귀했다 이런 거는 좀 없애고 좀 그렇게
갔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시 오늘 노이라고 하겠는데 하여간 뭐 우리 공부하죠 다시. 네, 공부합시다. 네. 의사도 자기 막 그러면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선의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어제 서울대 교수분들의 얘기 중에도 물론 지적할 얘기가 있어요. 뭐 인턴 레지던트가 간호사한테 수업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실상을 모르고 한 얘기지만 앞에 쭉 했던 얘기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 근데 전체 마지막 맥락의 한두 부분을 잘라서 박단 부회장이죠. 의협 부회장이고 전공의 협의 회장인 분이 교수도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 그 막말을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면서 기득권이라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해왔던 거에 대한 존중은 서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갖고는 비아냥 그리는 말투, 비아냥 그리는 내용 이런 것들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의 주장만으로 가지고 나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 얘기가 아무리 옳아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관철시키는 방법은 없죠. 심지어는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는 다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그러라고 우리가 다 권력에 대한 분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뭐 어느 병원장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하십니까? 못 그렇죠. 하시잖아요. 못하죠. 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그 녹차자 드시냐고. 예, 자주 드시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장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가야겠어요. 네. 되살리는 좋다. 습관 중에 네. 소식하기. 저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 먹기 시작한 게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수만 년간 네. 우리는 굶주려 왔거든요. 늘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가 음식이 있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게 예, 소원이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세 끼 먹은 게 한 100년 됐는데 점심은 점만 찍으라 해서 점심이었는데 지금 세 끼를 다 진기하게 먹는 거야. 그렇죠. 다 고기 다 들어가고. 네. 제 애들도 고기가 없으면 뭐 밥을 못 먹겠다고 뭐 아니, 그런 밥 먹으면 같지가 정도니까. 않죠. 그리고 오히려 고기값이 야채값보다 더 싸요. 어떤 날 야채값 비쌀 땐 그래요. 예. 간헐적 단식. 여기 내가 녹차 마시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아침 안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요거 대신에 아침에 샐러드 이제 그렇게 먹는다고 그랬고. 녹차 마시고. 예. 이 녹차는 이게 그 왜 좋냐면 여기에도 카페인이 좀 섞여 있어요. 많지는 않죠. 15ml.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 100에서 200ml니까 한 평균 150ml라고 그러면 10분의 1. 대개 10잔. 그러니까 녹차는 어떤 분들이 많이 마셔서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정약용 선생님도 예. 저기 맨날 녹차 예. 머리를 밝게 유지해 주거든요. 같이 만났죠. 근데 이제 이 커피는 그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몇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심장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그 몇 시간 후면 커피 또 먹게 돼요. 그 피곤한 말을 또 채찍을 하고 또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 예. 녹차는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하루에 15잔까지는 먹어도 되겠다. 그래야 커피 한 잔이니까. 예. 그래서 이 녹차는 많이 드시는 거 좋고 또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게 있고 또 녹차에는 그 균을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식집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말차를 늘 주죠. 예, 이 녹차를 먼저 먹게 해주죠. 네네. 그러면은 이 배탈이 안 난다는 거죠. 생선 예. 먹을 때. 그다음에 생선이 이제 상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 줄이고 유산균도 매일 좀 드시고.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예. 금숙이님. 예. 네. 근데 술 줄이기. 네. 이 술을 마시면 전신 해로운 작용하고 변비 있는 분들은 변비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장염이 일시적으로 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좋지가 않다. 예. 장의 염증에서 설사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사멸시킨단 말이죠. 금연. 이 금연은 이거 참 고치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니코틴 패치라고 네.
저 니코레트 뭐 이런 거 니코틴 제품을 피부에다 매일 갈아붙이는 거죠. 좀 붙이고 피던데요. 예. 근데 붙이더라도 적게 피게 돼요. 30ml 한 달 매일 갈아붙이는 거죠. 20ml, 10ml 하고 석 달 동안 가는데 이걸 붙이면 피더라도 적게 덜 적게 피긴 피게 돼요. 하지만 예. 그 연기 맛을 못 잊어서 핀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 폐까지 들여 마시지 말고 입에서만 그냥 예, 여기서 해서 그냥 벤다든가. 볶음담배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운동, 올바른 수면, 명상 이런 것들이 장을 되살리는 이제 습관에 되겠어요. 아니, 요것만 원장님이 해도 환자를 많이 보시고 연배가 좀 올라가시더니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강조하시네요. 이게 요것만 잘 하셔도 아까 제가 이거 들으시면은 5년은 더 살았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5년은 더 사실 거예요. 뭐 장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겠는데. 예. 근데 이제 장이 되살리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아침도 먹지 마라. 맛없는 녹차만 마셔라. 고기도 맛있는데 먹지 마라. 소식하라. 예, 적게 먹어라. 유산균 아무 맛도 없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재밌는 운동도 세게 하지 말고 명상까지 하라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요. 거의 그 수도승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영성 생활, 종교 생활을 아무 종교고 뭐 불교도 좋고 기독교, 캐톨릭 종교 생활을 좀 하시면 우리가 즐거움을 어디서 좀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즐거움을 좀 얻는 방법도 있죠. 네, 저도 노력은 하지만 저도 재미없거든요. 재미는 없는데 요 중에 하나씩 흉내라도 조금씩 내다 보면 나아지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목표를 향해서 네. 조금씩 이제 가보는 거죠. 네. 요거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좀 여기 붙여 놓으세요. 네, 보고 외우고 맨 앞에도 좀 붙여 주시고 정말 꼭 실천을 하려고 무너져도 또 하고 무너져도 또 하고 그래야 되겠죠? 담배 피고 끊고 빨리 끊고 커뮤니티에 이거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병원의 양 원장님 모시고 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옆으로 샜어요. 지금 현재 의정 사태에 대해서 말씀도 좀 세고 그렇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욘드 구독자분들에게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미국에서 기독교 신자 그 교파는 고기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몰몬교도 얘기하시나요? 그게 이제 안식일교. 제7안식일교. 예. 네. 그래서 한 10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미국 평균보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 몸에 좋은 생활을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네. 옛날에 이제 동독이 그 서독에 저가 되니까 첫 번에 수입이 많아져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분들도 또 꽤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경쟁이 없는 사회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사는 세상 사실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쌀밥 먹기도 힘들었던 세상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꽁치를 한 박스 사오신 적이 있어요. 한 100마리 됐을 것 같아요. 네. 말리려고 사오셨겠죠. 아니 그래갖고 그거를 매일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 누가 꽁치를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매일 그것만 먹으려면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늘 사는 거. 지금 우리의 쌀밥 또 고깃국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에 아무리 가는 애들 다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보면은
자꾸 우리가 위만 쳐다보거든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또 비교하고. 그래서 이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 하면은 참 얼마나 고생하고 그 군인들도 키도 조그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생활하면 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 그것이 우리 오늘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장이 행복한 장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브레인 got 엑시스. 아, 그렇죠. 머리가 행복하면 장이 행복하고 예, 장이 맞습니다. 건강하면 머리도 행복해지고. 네, 오늘 우리 한민평 박사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너무 오늘도 많이 배웠고. 제가 많이 배웠죠. 옆에서 딱 학생같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별 말씀. 네. 가까운 시간 안에 다시 또 우리 양 원장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학문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또 한번 다음번에는 여러분 질문을 여기 쭉 남겨놓은 거 정리해서 질문 Q&A만 하는 시간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고요. 건강하게 꽃샘 추위 잘 넘기시고 뭐 내일 모레 되면 다시 또 따뜻한 봄이 되니까요. 봄을 잘 상춘이라 그러죠.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